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 참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숙련 기술직 일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물류 창고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더 좋은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선택하는 걸까요? 어른들은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것만 찾는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될 만큼 간단한 문제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힘드니까 피해야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치열한 계산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의 현실을 정말 온몸으로 겪어낸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청년들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로 천연호 작가입니다. 이분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분석한 게 아니라요. 직접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땀 흘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왜 숙련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누구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장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천연우 작가의 이 말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분명히 뉴스에서는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정작 새로운 사람들은 석 달을 못 버티고 떠난다는 거예요. 일이 힘든 거야. 당연히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만둔다는 건 그 힘든 걸 견디게 해줄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뜻 아닐까요? 과연 그게 뭘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들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는 그 간단한 계산, 대체 그게 뭔지 우리도 직접 한번 해보죠. 여기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팡 물류센터, 다른 하나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술기업입니다.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나요? 통근버스, 제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휴가,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보장까지. 사실 쿠팡이 제공하는 게 엄청 대단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지역의 일자리들이 바로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아니, 진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휴가 한번 쓰려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야 했다니? 이건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인간적인 존엄의 문제죠. 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내 사생활까지 의심받아야 하는 그런 환경, 바로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욕적인 상황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년들이 그냥 편한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인간적인 존중을 보장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쿠팡의 성장은 우리 사회 수많은 일터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아주 냉정한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일터의 기본이 무너진 현실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단순히 일터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작은 이거예요. 여성들이 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 젊은 여성들이 미래를 찾아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떠나게 되고 그 지역에는 젊은 남성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연애나 결혼을 못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젊은이가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밤생 내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그리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 고된 노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사다리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막연하게 참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안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청년들이 더 이상 참고 버티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뿌리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술과 노력은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약속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을 배운다는 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어요. 땀 흘려서 경력을 쌓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수년간 기술을 연마한 전문가랑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의 월급이 별 차이가 없다면 과연 누가 그 힘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려고 할까요? 이 한마디가 바로 기술 가치의 붕괴라는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실력까지 인정받은 가장 뿌듯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회사는 그의 가치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매겨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기술자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말 잔인한 경험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잔인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계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의 가치가 고작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차이라니 이 숫자를 보고 누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모든 동기부여가 이 숫자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천연호 작가는 이런 현실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일부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마치 모바일 게임의 자동사냥 캐릭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장에 던져두기만 하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노동자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불필요한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슬픈 말이 또 있을까요? 참고 버티면 길이 열린다고 말하던 선배들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등을 떠미는 현실. 한 직업에 평생을 바친 장인들조차 자신의 길을 더는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만류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산업 생태계가 미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청년들의 쿠팡행은 더 이상 몇몇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하고 절박한 신호라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라는 그런 아니란 말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곳에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고리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조업과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바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미래의 기술장인들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내수 서비스업으로만 향하는 이 현상, 이건 우리 국가 경쟁력에 켜진 아주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보상받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전부 희생하기보다는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내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절박한 생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회에서 그저 법으로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회사가 청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현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